그 질문을 소감도 좋습니다. 소감도 읽어드릴 거니까 질문과 소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 또 소개하면서 광역과의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영화는 되게 오래전에 찍어가지고 한 지난주부터 이제 광역과의 대화 하는데 감독님들도 처음 여쭤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. 네, 2018년쯤 시작을 했고요. 17년 말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19년과 2020년 초반까지 이렇게 찍었고 2020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했고요.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부산국제영화제 상을 하고 이렇게 올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영화입니다. 오는 기간이 좀 길었고 특히 첫 공개됐을 때부터 되게 그 팬데믹 시기 좀 엄중한 시기여서 관객분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, 감독님 소개해 주시면서 여기 상영하게 오게 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달이 지는 밤의 파트 1을 연출한 김종관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제가 정확하게 개봉일이죠. 그래서 개봉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.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진짜 뭐 얘기 나누고 뭐 한 거는 2018년부터 얘기 나눠가지고 2019년 여름에 장건대 감독이 먼저 촬영을 하시고 저는 이제 2020년 초에 그 촬영을 했고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세상을 뒤숭숭하게 만들 때 우주에 저희가 촬영한 데가 그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좀 더 드물어진 그렇게 촬영했고 첫 월드 프리미어 할 때도 코로나로 영화제 자체가 엄청 삼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있는데도 이 영화를 트는 게 얼마나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우주에서 틀 때도 폭우가 와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많은 관객들한테 더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여드리게 돼서 즐겁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달이 지는 밤 파트 1의 김종관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 배우 안소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영화가 개봉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야기들 나누다 갔으면 좋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연출한 장건재라고 합니다. 롯데 여기 월드타워에 또 오랜만에 오는데 이 극장에 여러 굉장히 스펙타클한 영화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가시는 밤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주말인데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.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를 완성하고서 이제 개봉 전에는 주로 이제 화제를 통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지난 2년이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까 말씀 나누기가 되게 어려웠고 또 극장도 사실 이제 한 칸씩 떼어앉기를 또 시행하던 때여가지고 이렇게 가깝게 앉아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희도 그 전에는 그 게스트들도 칸막이를 쳐놓고서 앉아 있었거든요.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완전히 벗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극장에 같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파트 2의 느려 터진 우주천국 태기 역할을 맡은 배우 강민기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오늘 불금인데 이렇게
이 8시 상영 영화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관객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여러분들 질문이나 소감들 하나씩 읽으면서 또 질문을 하나씩 제가 얹어가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소감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. 일단 네. 여기 이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. 인사하는 프로그램님, 저희 외가가 무주여서 무주가 외가신가봐요. 무주여서 보는 내내 가고 싶고 그립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두 감독님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원래 썼던 시나리오였는지 아니면 무주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극본화한 건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네 분 모두 무주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. 네, 저는 그 무주를 이제 무주 영화제 산골 영화제로 많이 접했어요. 그래서 거의 이제 자주 내려갔고 그래서 제 영화에 나오는 스산한 분위기보다 훨씬 더 또 계절도 되게 좋을 때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과 또 따뜻한 사람들과 뭐 이런 기억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영화를 이제 하기 전에 그 우주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 시나리오가 있지는 않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장건재 감독님이랑 또 조지훈 프로그래머님이랑 꽤 뭐 짧지 않은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.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주랑 공간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주를 겨울에 찍겠다. 그러면서 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좀 윤곽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. 네, 장원 감독님. 네. 예, 저도 그 전에 대본이 있지 않았고요. 이제 제안 받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실 때 그 몇 가지 같이 제안해 주셨어요. 그 무주를 배경으로 촬영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무주의 지역분들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조건들을 좀 주셔가지고 그 외에는 저희 두 감독에게 그 천재의 자유를 무한히 주셨어요. 그래서 무주라는 곳에 가서 조사하고 좀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청을 중심으로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기관을 처음 찾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복지과 직원분들이라던가 건축과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무주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또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쭉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민재 역할을 하시는 강진아 배우님께서 그 복지과의 직원분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 업무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대본을 하나씩 만들게 됐습니다. 네, 그 히터맨 제이지님이 안소희님 이 작품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물려서 아까 무주에 대한 인상도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박민규 의원님도 같이 출연하신 계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감독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. 무주 한국 영화제와 함께 무주를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의 영화를 찍는데 장건재 감독님과 한 편의 영화에 두 개의 이야기를 담는다.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담는다. 제안을 주셔서 일단 이런 기획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재밌게 다가왔어요. 그래서 참여해보고 싶었고 또 그 전에 감독님과 두 작품을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고 즐겁게 작업을 했어서 바로 하겠습니다.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영화를 계기로 처음 무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또 겨울에 추운 2월에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추운 겨울에 또 그때 막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조용한 무주를 만났는데
저는 그게 오히려 전 영화로 무즈를 간 거기 때문에 저희 영화 분위기가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되게 첫인상이 저는 그래서 더 좋았어요.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무주라는 이 마을 안에서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팀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보내는데도 이렇게 막 외가가 무주예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뵈니까 괜히 반갑고 아 나도 무주 아는데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뭐 저도 우선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는 감독님 장건재 감독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고요. 그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는 뭐 감독님의 작품도 있고 책도 있고 특히나 같이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강진아 배우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네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도 영화제를 통해서 무주를 몇 번 가봤었는데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또 유독 저는 서울 태생인데 시골 총각 역할을 유독 많이 맡았어요. 예,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금 시골 총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차만 이미지잖아요. 차만 이미지. 또 무주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뭐 등산도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도 많이 물씬 느껴보고 또 로케이션이 정말 주는 힘이 아재 배우님 말처럼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쉬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기간 동안에는 영화의 분위기와 어우러지게. 네. 사실은 영화 보셔서 아시지만 강민규 배우님은 백수도 먹고 그다음에 내과에 발도 담그고 그러셨는데 안서희 배우님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고생을 좀 하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예, 다음 질문 받고 아까 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작품 찍으시면서 본인의 캐릭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또 재밌는 일 뭐 이렇게 좀 기억나는 일 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생하셨을 것 같고 강민규님은 왠지 좀 이렇게 약간 소풍 온 것처럼 약간 그런 기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두 배우님 지금 한 번 더 드릴게요. 이 다리지는 밤에서 많은 대사가 저희 영화는 있진 않지만 대사 대신에 보여지는 이 분위기와 이 행동으로서의 연기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캐릭터여서 그런 면에서는 더 재밌었고요. 또 그런 걸 감독님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. 특히 저는 많이 걷잖아요. 그래서 처음 걷는 모습을 찍었던 게 제가 이제 집 안에 나가는 그 뒷모습을 담는 게 제 첫 걸음이었는데 그때 몇 차례 갔던 기억이 났어요. 감독님이 걸음걸이 약간 느낌이 그 걸음이 아닌 것 같다. 영혼으로서의 걸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고요. 그리고 저보다는 사실 금순 선배님이 저희 엄마 역할로 나온 김군수 선배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첫 촬영 날부터 막 산을 계속 오르시고 영화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또 테이크가 되게 길어요. 감독님이 커트를 되게 늦게 하셔가지고 선배님이 산을 계속 오르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저희 영화지만 저도 선배님한테 반했던 그 식당 앞에 이렇게 걸어갈 때 되게 사뿐사뿐 이렇게 진짜 요령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. 걸을 때 특별히 이렇게 많이 걸으셨나요? 아니면 어땠는지 궁금한데 그 촬영이 디렉션이나 이런 거 어때요? 걸을 때 생각하니까 제가 촬영할 때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. 무풍마을? 네, 마을 이름도 무풍마을이었는데
무풍인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지? 막 이러면서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걸었는데 오히려 그게 영상에서는 도움이 되더라고요. 제 치마가 이렇게 펄럭이면서 그런 무주의 바람 도움도 받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걸을 때 뭐랄까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 게 더 유유히 이렇게 약간 떠서 쓱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한 발 한 발을 너무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인상적이었던 것 기억합니다. 네, 상혜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에서도 그렇고 감독님이 요구하신 것도 그렇고 어쨌든 민재가 서울에 있는 정민이랑 헤어지고 그 태규를 택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. 다정한 모습을 지닌 태규의 모습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매 장면 좀 진아 배우님과 민재와 약간 케미를 잘 맞춰보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기억나는 장면은 닭백숙을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촬영 전부터 본인은 이 장면에서 정말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음식 다음 거 뭐 해야 되고 착착착착착 하는 그런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그 조리 장면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뭐 그런 부분들, 예. 그리고 또 일련의 이 커플들의 그 잔을 마주치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독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던 부분들도 있었고, 예. 근데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첫 장면에서 감독님이 제가 나오는 첫 장면에서 제가 나오면은 관객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하는 탄성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탄성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. 네, 되게 차만 그 광민규 배우님은 그런 연기가 되게 좋거든요. 일상 연기, 마치 그 마을에서 진짜 살았던 총각 청년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들을 너무 영화 곳곳에서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 주제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. 무지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인 톤으로 다루어서 정다웠습니다. 영혼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주와 엮은 계기가 궁금합니다. 이 비슷한 질문도 있는데요. 안소희 아직 고딩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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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감독님들, 배우님들께서는 영화에 대한 이해와 삶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주제에 대한 죽음과 영혼, 유령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 안소희 배우가 맡은 양선이 이렇게 죽음을 이제 하는 주제인데 무거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걸음 얘기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낮에 공원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소소하게 어떤 아주 소수의 스텝이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. 예, 영화일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찍는 게 남녀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계속 걷는 장면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참 앉아 있었는데 계속 찍더라고요 그거를.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으면서 저게 뭐가 다른가 하면서 봤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감독이 아니니까 내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는데 계속 찍는 걸 보다가 문득 아까 말씀해주신 제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내 영화에서 걷는 장면이 많은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걷는 장면에서 또 그 컨셉을 잘 맞추면 이제 소희 배우는 잘 걸어요. 그러면 제가 그때 판단한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나 치마가 어느 방향으로 날리나 예, 이런 것들이 아마 이걸 오케이를 만드는 것에 그거였지 않나?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 캐릭터에서 드러나는 어떤 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 예, 그래서 이제 무거운
좋은 주제로 돌아가자면 뭐 저는 이제 죽음이란 테마가 좀 그 제가 창작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. 예, 많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제가 요 바로 전에 했던 작업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 조지였고 또 그 바로 직전에 했던 게 그 페르소나에 나왔던 밤을 먹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이어진 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달이 지는 밤에서는 김군순 배우가 맡은 그 엄마이면서 무당이 죽음의 존재를 보잖아요.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삶과 죽음이 그 자리에 있고 서로를 볼 수 있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런 어떤 거리감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단절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 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저는 죽음에 대한 게 재미있는 게 어쨌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삶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이제 베스티지인데 그러니까 자취 흔적이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흔적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채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과정에서 만든 영화입니다. 네, 두 번째 이야기에도 이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뭐 민재 아버지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온 경윤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인물인가? 이런 이제 의문점을 들게 하는 구성으로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민재 아버지는 또 이제 그 민재 엄마의 남편이기도 한 이제 그런 존재인데 이 영화 속에 이제 인물들이 이제 그 아빠를 혹은 남편을 이제 기억하는 방식으로 떠올리는 방식으로 좀 등장시키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뭐 귀신의 존재다, 뭐 유령의 존재다라는 쪽보다는 그냥 그 기억의 소원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방식으로 좀 이 영화에 초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좀 접근을 했어요.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무주에 다시 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나 뭐 이런 존재들이 이제 영화에 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우주 안에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거나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뭐 이런 인물들로 좀 그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무주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어서 주로 영화제가 있으면 이제 가거나 뭐 이렇게 짧게 방문했던 경험이 전부였기 때문에 대신 영화 속의 인물들도 이제 뭐 외부인의 시선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, 그 지역 민들의 이야기로 내부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꾸리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 무주에 계시는 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좀 친숙하게 되게 일상적이고 좀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실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어떤 분이 그런 이렇게 보고 나서 소감을 남겨주신 글을 짧은 글을 봤는데 이 영화 재미없다. 나도 할머니를 본다. 돌아가신 할머니를 나도 본다. 그래서 그립다. 약간 그런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이렇게 든 사람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사람 자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그 자취들을 느끼는 어떤 방식들 그리고 그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들이 김정관 감독님은 김정관 감독님의 방식대로 장관재 감독님은 장관재 감독님의 방식대로 나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
그 안소희 배우님께 여쭤봅니다. 하늘님, 네, 목을 조르시는 장면에서 너무 인상적인 연기로 들어갔는데 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라는 질문이고요. 그다음에 광민규 배우님께도 파이팅하는 무지님, 네, 광민규 배우님과 강진아 배우님 합이 참 좋아서 즐겁게 봤습니다. 이전에 함께 촬영하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짧게 혹은 애드립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. 문님이 귀신 본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실제로 귀신 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지 이건 두 분께 각각 드려볼까요? 네, 대답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. 강진아 배우님과는 이전에 작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는 이걸 진아 선배가 있는 앞에서 말해야 되는데 아무튼 학교 동문이에요. 오랫동안 알던 사이여서 이렇게 작품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라는 것도 서로 되게 놀랬었고 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뻤던 현장이 아니었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아무래도 제 선배보다 후배 학교에서 한두학번 후배거든요. 그래서 좀 현장에서 막 떨리거나 약간 좀 특히 그 할아버지 독백하는 장면에서 제가 약간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었나 봐요. 근데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진아 선배한테 좀 칭얼거렸던 기억이 있어요. 제가 너무 아쉽다고. 근데 진아 선배가 아니야, 너 현장에서 엄청 유연하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줬던 그 위로받고 또 다음 촬영 잘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? 네, 실제로 귀신 본 적 있냐고요? 네. 아니요. 질문 없어요. 힘들었던 촬영 장면인데. 네, 그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에 있지 않았고 촬영 중에 추가를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기억이. 이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는 고민하다가 새로운 이제 모션으로 촬영을 하게 된 건데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그 씬은 오히려 좀 즐겼던 것 같아요. 그 짧은 그 한 장면이지만 그 장면으로 그리고 그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영선이가 왜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간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게끔 친구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어떻게 할지 감독님한테 디렉션을 받고 제가 연습도 해보고 현장에서 해보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는 오히려 즐거웠어요.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영화에도 한 번 더, 두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 실제로 행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제가 정말 너무 제 몸을 세게 졸라서 저 혼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만큼 잘 나와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영선이 장면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. 귀신은. 또 무주촌놈이라는 분이 무주촌놈을 만나기 싫어서 상경한 무주촌민입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얘기로 하겠습니다. 네.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고 영화 잘 봤습니다. 죽음을 소재로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서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서로 영향받은 게 있는지 이거와 연결해서 권투하는 무지님이 두 영화는 어떻게 연관 있게 연출한 건지 따로 보는 게 좋을지 인트로 같은 엔딩을 중간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해주셨는데요. 감독님 해주시죠. 네, 우선 촬영은 제가 먼저 했어요. 순서는 뒤로 가 있지만 이제 여름을 배경으로 무주에서 촬영했고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
다녔었던 시기예요. 그래서 무주가 굉장히 또 여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력 있고 그리고 되게 활기찬 그런 무주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. 그리고 그 제 영화 편집본 1차 A 편집본을 이제 여기 프로그래머님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 공간들을 어디서 찍었는지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그 스팟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좀 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그 겨울을 배경으로 며칠만 같은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영화의 순서는 이제 촬영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또뭐 수음일 것 같지만 또 그 과정에 좀 논의들이 있었어요. 짐작하셨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순서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그 김정은 감독님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잡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그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붙여놓고 보니 이 영화 1부에서 보면 이제 그 엄마가 그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죽은 나무를 이야기하잖아요. 그 죽은 몇백 년의 죽은 나무에 넝쿨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 하나가 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명력이 죽어 있는 어떤 그런 무주의 수산한 겨울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 공간에서 마치 하나의 꽃이 이렇게 피어났듯이 이렇게 좀 생명력 있는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다. 되게 좋은 방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다. 좀 사후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영화의 첫 장면 그 빈 거리가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걷는 장면과 같은 공간이에요.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영화를 오프닝이나 엔딩이나 다 좀 열어두고 좀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통로를 앞뒤로 다 열어두고 끝내는 방식도 저는 영화에 잘 어울리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독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, 애초에 이게 이제 옴니버스 프로젝트로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, 저는 이제 옴니버스 영화를 몇 번 해봤어요. 해봤는데 이렇게 두 감독이 이제 하나의 장편으로 옴니버스는 이번이 처음이었고, 그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. 다른 옴니버스도 뭐 공간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적으로 뭐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 뭐 보다 이제 두 감독이 하면 서로 분리된 영화면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모일지에 대한 또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한 편의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또 이야기되는 게 또 하나로 웃기는 게 있겠고 또 이제 감독님이 먼저 촬영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런 여름에 이렇게 무주가 담기고 제 영화에는 겨울에 무주인데 그 차이가 있으면서 또 공간이 같이 연결이 되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시각적으로도 또 이 같은 공간을 다른 자극으로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감독 영화에 나온 그 공간들을 제 영화에서 또 다른 길을 찍어보고 또 마무리하면서도 저희가 또 어떤 순서에 대한 거나 그 안에서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될지 제목을 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미묘하게 이 영화들을 좀 한 편의 영화로 만들게 해주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분리돼서 봐도 뭐 좋지만 또 이 두 개가 한 편으로 묶여서 봐야 또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했던 그런 의미들이 다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제목 질문들도 좀 해주시는데 제목 질문은 장하정 감독님 제목에 대해서 좀 해주시죠. 그 각각 그 파트 제목들이 붙어 있었어요. 그 1부는 이제 방울 소리라는 제목이 있었고 2부는 달이 지는 밤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. 이제 제목을 하나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 방울 소리는 영문 제목이 베스티지였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깊은 밤이 오고 달이 달도 뜨고 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달이 지는 순간이 있고
있고 그다음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 이야기의 어떤 비밀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체 제목을 좀 아우르는 어떤 방식은 다르지는 밤으로 우리가 짓고 그다음에 또 이 영화 안에 그것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든 또 어떤 기억이 남아있던 공간이든 어떤 흔적들이 존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글 제목을 다르지는 밤으로 하고 영문 제목을 웨스티지로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각각의 이야기에 또 그 하루 이틀 밤의 이야기 시간인데요. 이제 그 밤이 지나면서 이야기의 어떤 좀 숨겨져 있던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또 다니시는 밤에 제목이 잘 어울린다. 그래서 각각의 또 영화에 또 달이 또 등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었습니다. 네, 달 질문이 마침 나왔어요. 초롱초롱 배우님이 파트 1, 2 전부 같은 달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영상인지 물어보시네요. 컷은 다르고 저희가 이 달이 지는 밤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제 영화에는 원래 달이 없었어요. 그래서 감독님 영화에서 달을 빌렸고 제가 이번에 GV 행사를 하면서 안 건데 그 달도 우주에서 찍은 것은 아니다. 한여름에 판타지아 때 만들어 놓은 달을 여기서 썼다. 그래서 우리 달이 우주 달이 아니라 일제 달이구나. 그걸 알았어요. 그리고 근데 저는 달이 지는 밤이라는 제목이 제 영화에도 해당되고 좋았던 게 이게 달이 뜨는 밤이 아니잖아요. 달빛이라는 것도 밤에 존재하는 빛이고 밝다면 밝을 수도 있지만 또 어둠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빛인데 또 달이 지고 있으면 또 거기에 그 어둠이 있잖아요. 그런 제 영화는 그런 미묘한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, 뭔가 형체가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경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을 해서 제 영화에도 이렇게 멋진 제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, 실제로 처음에 저희가 만나서 무주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게 두 편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프로젝트인데 이게 각각의 단편 영화이면서 합쳤을 때 하나의 장편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. 100% 무주에서 찍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주에 주민분들이 한 장면 이상 나와주시면 좋겠다. 사실 이 정도의 이제 그 대략의 조건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거였고요. 그래서 지금 들으신 것과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영화들이 왔고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. 제가 두 감독님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 두 감독님은 한국 영화 전체를 놓고 봐도 본인의 색깔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감독님들이시고 그리고 이번에 영화를 놓고 보니까 김종관 감독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밤을 걷다나 조제나 그 앞에 또 그 몇몇 영화들 그때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셨던 어떤 그런 자기의 관심사와 주제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해보고자 하는 장르적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면서 이 영화에 그런 것들이 담겼던 것 같고요. 장모재 감독님은 사실은 잠 못 드는 밤이 전작이 있는데 그때 영문 제목이 문리스 나잇이거든요. 아니 저기 슬립리스 나잇인데 이번 영화 영문 제목을 또 문리스 나잇으로 지셨어요. 그래서 이번 또 달이 지는 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때 전작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어떤 세계 마침 이야기도 또 같은 젊은 커플의 이야기고 해서 이제 그런 좀 본인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던 게 아닌가. 그래서 좀 주제로 엮였을 때 좀 공교롭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질문이 또 있는데요. 무지개 과자님, 무주에 대한 좀 매력 같은 게 있으셨는지 무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촬영 공간도 좋고 촬영하면서 특히 좀 기억나는 것들, 혹은 기억나는 장면들 각각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?
묵었던 숙소에서 또 딱 보였던 그 산의 모습인데 매일 아침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콜이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딱 창문을 열었을 때 저도 똑같은 그 산의 모습을 봤는데 또 겨울 공기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맑고 되게 청량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무주에 대한 뭐랄까 지금 생각해도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이고 또 무주가 굉장히 청량한 곳이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무주는 언제나도 약간 뭔가 고요하지만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. 무주는 1년에 2번 큰 축제가 있는데요. 한 번은 이제 무주 산골 영화제라는 축제가 있고 무주 반딧불 축제가 있습니다. 근데 원래 감독님하고 이제 그 장면을 찍었을 때 마지막 엔딩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 원래 반딧불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장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딧불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. 저는 그게 카메라에 잘 안 담겼다고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었고, 근데 매해 다를 수도 있고요. 제가 반딧불 없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무주영화제가 끝나면 매년 8월에 반딧불이 축제가 열려요. 그래서 반딧불이는 아시는 것처럼 되게 온도와 그런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곤충이거든요. 그래서 청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찍었던 그 시기가 반딧불이 좀 보기 어려운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무주 산골 영화제 갔을 때 반딧불이 처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화제 기간에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때는 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 반딧불이 꼭 찍고 싶었어요. 그 이야기에 맨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장면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반딧불이를 찍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기회에 우리 곤충이 있었으면 좋겠다. 반짝반짝 빛나는 마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 여기에 이렇게 머무는 영혼들이 마치 이렇게 불빛으로 변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 테스트 촬영도 했는데 반딧불이 잘 안 찍히더라고요.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대본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물도 좀 바꿔서 찍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장면이고, 무주는 그 교통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니는 길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깨끗하고 환경 오염이 잘 안 돼 있고, 그리고 또 그 감독님 촬영하신 그 무주에서도 무풍이라는 것을 아까 이제 소희배우님께서 그게 바람이 없다가 아니라 막 다른 뜻인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. 네, 근데 이제 무풍이 예전에서 조선시대 거기 무풍 면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어요. 그 한국에 그 청정 지역이 8군데가 있는데 예전에 아픈 사람들이 그 회복하러 오는 굉장히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이 8군데 스팟 중에 하나 이렇게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공간이고, 그래서 그 또 무주가 작지가 않아서 여러 그 곳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이거 작업을 하면서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고 민주화 감독님도 그렇고 무주의 어떤 대표적인 공간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보는 어떤 딱 지역을 정해서 찍은 거라 영화보다 훨씬 더 탐방 공간이 많은 곳이긴 합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야 뭐 무주구청도 이렇게 유원지로 좀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걸 알면서 다채로운 공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감독님도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주 이런 질문인데 일부 엄마가 산에서 키운 게 뭐인가요? 못 보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일부에서 엄마가 산에서 키운 게 뭐냐? 아마 본인이
아버님께서 사랑스러우신 걸 알고 계신지 읽어드렸습니다. 네. 네.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다 못 읽어드려서 좀 안타깝고요. 네, 저희가 다른 또 지도를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어제 개봉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영화 보고 좋으셨으면 주변에 또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소감 말씀 해주시고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여기 처음으로 단톡방을 옆에서 봤는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. 네네. 지금 저도 다음번에 할 때는 채팅방에 들어가서 같이 보면서 해주세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번 개봉이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개봉을 하면 뭔가 되게 염려도 많고 좋기도 하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도 많고 이랬는데 이번 개봉은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수치적인 성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렇게 작게 개봉하지만 더 그래서 내실 있게 지금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, 또 이제 혼자 개봉하는 게 아니잖아요. 장건희 감독님도 있고, 또 우리 팀의 배우도 있고, 또 여기 민기 배우들, 또 지금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사실은 김근순 배우도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모두 안 온 게 아니라 해외 체류 일정이 있어가지고 애정이 많으시고 조진 프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좀 더 있으니까 더 편안한 것 같아요. 앞으로 또 어떤 관객들을 만나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즐거운 기다림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며 또 이런 GV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저희 영화 또 오늘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아쉬워요. 다음 GV도 또 있으니까 또 저희 영화 2번 보고 3번 볼수록 생각하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또 보러 와주시고 또 그때 못다한 얘기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. 즐거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그리고 이 영화는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매체로 보시는 것보다는 스크린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저희의 의도에 좀 온전한 영화긴 해요. 이렇게 스킵하면서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온전하게 다 겪으면서 보시는 게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극장에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또 이번 개봉 첫 주인데 또 여러분들께서 좋게 보셨다면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조심 들어가십시오.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독립영화, 예술영화는 개봉 첫 주가 참 중요합니다. 많은 입소문과 오늘 좋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.